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제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습니다. 알고 당하는 것보다 모르고 당하는 것이 더 억울합니다. 경향신문에 소개된 국정원에 대한 설명 들어보시죠.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게 확인됐다.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인권의식도 희박한 개혁 대상이 바로 국정원이다. 그런 곳에 광범위한 국민사찰, 감시 권한까지 주겠다니 오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테러 위험 인물을 테러 예비, 테러 음모, 테러 선전, 테러 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영장도 없이 이들의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 통제장치라곤 대통령령으로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는 데 그쳤다. 결국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권 세력에게 저항하는 정치 세력을 사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친 개에게 물라고 지시한 걸로 봐서는 지시한 사람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당 통합 제안. 단순히 국면 전환용으로만 규정하기 힘듭니다. 조중독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와 몇몇만 반대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야당 간 연대 또는 통합을 원한다. 갈수록 지지율이 추락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목적,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계획이 불분명해진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그래서 이참에 김종인 대표가 손을 내밀었으니 즉시 잡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제목을 야당 통합, 안철수를 뺀 다른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김종인 대표의 한마디에서 뽑았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대표 무력화를 노린 제안이냐, 이런 질문에 안철수 대표가 대상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김한길 의원 등 다른 분들은 내 통합 제안에 대해 알아서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측은 탈당자들이 바로 복당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당헌 당규도 고쳐놓았다며 당대당 통합은 없다. 더 늦기 전에 그냥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김종인 대표의 제안이 들어오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지만 천정배 공동대표는
의논해 봐야겠다라고 말했고, 김한길 의원도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정배 대표,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세 사람을 제외한 국민의당 의원 14명 가운데 12명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친노를 청산하는 등 명분만 있다면 통합이나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주승용, 최원식, 장병환, 김영환, 권은희, 김승남, 황주홍 의원이 그렇습니다. 문병호, 김동철, 유성엽, 임내현, 김관영 의원도 같은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신학용 의원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전수조사는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이 세 사람까지 대상으로 삼았는데, 전수조사 결과 다시 합치자니, 다시 연대하자니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안철수, 김동철, 박주선, 신학용 뿐이었습니다.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의 설문에는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중앙일보에서는 다시 손잡는 것은 안 된다, 입장이 불명확하네요.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 한편 천정배 대표는 헬조선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한다는 게 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고, 김한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양당 중심의 정치를 극복해보려다 오히려 일당 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데 깊은 고민들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합 제의까지 거절하고 새누리당이 200석 넘게 가져가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면 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운 입장이라 참으로 곤혹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 기대대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라도 받쳐준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한 자릿수를 기록한 날입니다. 이쯤에서 김의겸 한겨레 선임기자의 칼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허망하기로 치면 안철수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기 시작한 시발점이 혁신은 실패했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김상곤 혁신안의 핵심인 20% 컷오프를 국민의당이 슬그머니 채택했다. 한 달 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나오자 콘크리트 같던 새누리당 지지율 40%가 35%대로 떨어졌다라면서 득이 만만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지지율은 8%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의 지지도다. 경로하고 폭발하며 한참을 돌파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이다. 국민의당에 있는 광주 출신 의원들을 보노라면 허탈함을 넘어서 블랙 코미디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이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당을 흔들어댔고 마침내 국민의당을 만들어내는 성공 신화를 써냈다. 당을 떠나면서는 온갖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스스로 만든 당에서 공천 탈락 1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친 노무현을 피해왔더니 이번에는 친 안철수냐라며 입이 대빠른 나와 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헛웃음만 나오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의 2월 29일 밤 상황이다. 김종인 대표로부터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는 꾸지람을 듣고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직후다. 현장을 지켜본 당 관계자는 거의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불러놓고 야단치는 모습이었다라고 묘사했다. 김종인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제군주다. 하지만 왕정복고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몫 톡톡히 했다. 그는 재신임 투표를 하려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당의 질서는 붕괴됐고 대신 절대왕정이 들어섰다. 당황스럽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비주류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으면서도 1.1획도 건드릴 수 없다던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시스템 공천. 하지만 김종인 대표 말 한마디에 이 혁신안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처럼 구겨지고 말았으니 말이다. 혁신안이 폐기되던 그 시각 혁신위원들의 단체 카톡방에는 지난 여름 우리가 흘린 땀은 무엇이었나 라는 자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취약하고 허약하고 병약하기까지 한 야당. 글쎄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계일보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승리한 강남을 인구수 초과로 이번에 강남병이 신설돼서 떨어져 나갔는데요. 자, 그래서 새 강남을 선거구가 어떤 예측이 가능한지, 선거 전망이 가능한지 따져봤는데 야권 지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후보 간 득표 결과를 새 강남을 지역에 적용하니까 야당 후보가 승리한 결과로 도출됐다고 합니다. 박원순 50.72, 새누리당 정몽준 48.49였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적인 독소 조항이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 표명이나 권고,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업무를 지휘하도록 하는 정부 발의의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15년 만에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이런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적잖은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과거 정치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의 원죄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탈북자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도청과 사찰 활동을 했다. 2012년 대선 때도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SNS 댓글 작성에 관여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속보이죠? DJ 정부 시절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 시절보다 국정원이 더 악랄하고 사악했습니까? DJ 정부 때 말입니다. 국정원의 모든 간부와 직원이 테러 조사를 명목으로 일반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정치적 성격의 정보 조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외부 감독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서로 감시하는 장치도 가동해야 한다. 만약 불법 감청이나 사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다면 그때는 국정원이 조직의 존폐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인데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쓸 정도면은 필리버스터가 국정원의 해악성을 충분히 알렸다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필리버스터 빨리 끝내라고 조선일보가 닥달한 것이었고요.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이한구 의원이 이끄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경북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교체 지수를 거론하면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체해달라 이런 요구가 큰 국회의원, 특히 대구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교체지수 소명서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결국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 속가내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대구 지역 공천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됐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는 교체지수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역 6명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등 7명을 낙천 대상자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6명의 현역이 누구냐? 김진태, 정문원, 한기호, 권성동, 이강후, 황영철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로 보자면 김진태 의원의 가지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항의 집회를 하던 시위자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라는 협박성 글을 올린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 특별법과 세월호 인양을 반대했던 일, 또 국회윤리위원회 최다 제소 등도 김진태 낙천대상 선정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쫓아내기 위한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됐었지요. 자, 그런데 대규모 불법 서명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인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구속됐죠. 박치근 이사, 이 사람도 홍준표 지사 측근인데요. 박재기, 박치근 이 두 사람은 홍준표 지사 몰래 했을까요? 아니면 홍준표 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일까요? 의문점이 남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조카인 권모 씨, 이 사람이 누군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유력 대선 주자도 누군지 궁금하고요. 이 권모 씨가 10년 전에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현지에서 적발돼서 중국 선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이 권모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일까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27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요건 중에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지적장애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인상이 없나요? 조선 말기 왕실은 정부 재정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재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채무 불이행 상태인 거대한 빚쟁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화폐의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조선 왕실의 빚은 현 정부 재정 규모인 300조 원의 최소 20%인 60조 원 규모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펴낸 조선 후기 왕실 재정과 서울 상업이라는 책에 소개됐습니다. 서울신문이 소개했습니다. 남편 재산은 어느 정도? 자녀는?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함께 찾아봅시다. 이혼해도 중국으로 쫓겨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중국 동포와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여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국적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3개월 만에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노린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행사가 이렇게 이혼 소송에 개입한다? 아무래도 좀 생소합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비싼 착수금만 날리는 그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간부들의 국가대표 선발 비리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정당국의 칼끝이 이기흥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기흥 회장, 그런데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입니다. 체육계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한 탓에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신문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사설 대 사설 시간입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사설을 비교 대조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입니다. 그렇게 읊다더니 또 불거진 야 단일화, 국민 우롱이 습관됐다라는 제목의 것부터 보겠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당에서는 응해야 한다는 쪽이 다수라고 한다. 국민의당은 창당 전후의 기세가 꺾이고 한 자리 숫자 지지율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낙선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간적 제한 때문에 합당보다는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 길로 가게 된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겠다던 그동안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성 회복을 조선일보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에 야권의 총선연대 불가피하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시계를 30에서 40년 전으로 되돌린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뒷전으로 밀릴 판이다. 게다가 안보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선거는 보수 진영에 더욱 유리해졌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민의를 결집하는 길은 야권 전체의 협력뿐이다. 야권 지지층 다수도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우려하며 야권 통합이나 연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바람을 저버린 채 각계 약진한다면 정치 혐오가 커져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큰 덕을 보게 되겠죠. 오늘 칼럼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소장인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한겨레 칼럼 감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체제에 재빨리 적응할 것이다. 테러 비슷한 말과 글은 농담으로도 쓰지 않고 카페나 술집에서는 의례, 주의를 살피는 것,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의 말은 저절로 검열하게 되는 것, 무엇이 테러 행위인지 왜 의심하는지 막연하게 정해놓았으니 이럴 수밖에 없다. 통제 장치도 허술하다니 각자 조심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생존의 지혜다. 감시사회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했는지 모른다. 권력이 판단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데서 나아가 종국에는 내 생각을 다시 만들고 새롭게 행동해야 한다. 어떤 이는 감시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단순하게 세계 인권 선언과 이 나라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 국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강한 민주주의다. 아무데나 갖다 붙일 아니란 만병통치약일 리 없지만 감시를 민주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빼고는 좀처럼 다른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